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내일 열릴 보드게임 페스타에 소개되는 신작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페스타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격이 공개되다 보니까 가격 정보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난이도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고! 첫 번째 게임은 스파이더 팡팡입니다. 스파이더 팡팡이 뭐 페이지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이렇게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공개된 쇼츠를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쇼츠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거미줄이 있고요. 거미줄에다가 거미 말들을 튕겨가지고 거는 건데 이 굉장히 걸리는 맛이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지우개 따먹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거미 뒤에 꽁지를 탁 쳐가지고 튕겨서 걸리는 건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모래시계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시간 제한 모드라든지 아니면 각자 정해진 거 먼저 거는 거라든지 다양한 모드를 즐길 수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그렇듯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뭐 정해진 룰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냥 뭐랄까 이거 튕겨서 건다 많이 걸던지 빨리 걸던지 뭐 그러면 된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반대쪽에 걸렸다가도 상대편이 튕기면서 떨구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맛이 있고 실제로 이런 게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봐야 또 참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페스타 현장에서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손맛을 봐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아이들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이거 안 떠날걸. 엄마 사줘 하고 아마 안 사주면 안 갈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게 중독성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팡팡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게임은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버거마스터입니다. 요거 이제 이거 뭐 또 이것도 덱스터리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덱스터리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발력 머리 코딩 능력이라고 하죠. 요즘은 코딩 능력을 기르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리코쉐 로봇 아시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버거가 이렇게 4개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각자 플레이 거가 아니라 중앙에 공급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버거 놓고 랜덤으로 이걸 놔요. 재료들을. 그래서 재료들을 놓고 이 카드를 펼쳐서 이 버거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거 위에 토마토, 뭐 패티, 양상추 이렇게 놓는 건데 이 중에 4개의 버거 중에 어떤 거라도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움직이면서 막 내가 척척척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몇 번 만에 나 완성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움직일 때 이 순서를 뭐 밑장 빼기가 안 되고 치즈를 써야 돼요. 여기 거. 그럼 여기다가 양파를 올려놓고 밑에 있는 치즈를 쓴다든지 아니면 치즈가 필요하면 여기 치즈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중간에 빼는 게 아니고 빼려면은 위에 걸 또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이 게임의 또 재밌는 점은 뒤집는 리버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토마토 양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순서는 지금 그러면은 토마토를 한번 넣고 양파를 넣고가 아니라 그냥 아예 2개를 한 번에 들어서 뒤집어서 리버스로 놓으면은 한 번에 그러니까 최대한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파가 빠져요. 노멀 기본 메뉴가 있고 프리미엄 메뉴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멀 모드와 상급자 모드로 나뉘는데 상급자 모드에서는 양파가 빠져서 조금 수월하게 하시다가 이제 나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제 양파 넣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재밌죠. 또 재미난 포인트가 옆에 이제 감자 스틱 어딨어? 이 스틱이 있는데 이게 승점입니다. 승점. 그래서 먼저 빠르게 맞춘 사람이 감자칩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하지만 내가 말했어. 그래서 먼저 말한 사람이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5번 만에 완성될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나는 4번 만에 완성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버거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시도를 해. 근데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틀리면은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점수를 먹는 약간 이런 요소들도 있어서 코딩류 빠르게 손으로 막 계산한다기보다는 눈으로 막 이렇게 이거 2개 빼고 저거 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혼자서도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솔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보시죠. 이래서 여기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솔풀로도 그냥 혼자 놓고 내가 뭐 시간 제한 내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런 대결도 가능하니까 이런 코딩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올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타코야키 마스터입니다. 자, 타코야키 마스터가 이제 만두 게임즈 그리고 아스모디 코리아 부스에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데 아직 상세 페이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야말로 이제 덱스터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즐기냐 보면은 요게 그 실제 만져보면 재질이 탁구공이 탁구공.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6개의 탁구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타코야키 판을 가지고 문제 카드를 딱 펼쳐서 이 문제 카드를 펼쳐서 이거에 맞게끔 타코야키를 만들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각자 그런데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 핵심이에요. 요 손 요거 누가 사람 쓰는 거 없나? 요거를 이렇게 들 때 이 끝을 잡아야 돼요. 끝을 이렇게 막 잡고 컨트롤을 막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랄까 젓가락 크니까 끝을 잡고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해야 돼. 여기 그래서 이게 막 톡톡톡톡톡톡
하는 느낌이고, 돌렸을 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카드는 옮기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옮길 때는 뭐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옮겨야 된다. 굴려가지고 이거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소스가 있지만 이제 뒷면은 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스가 없는 타코야끼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 되고, 아니면 소스가 있는 타코야끼다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윗면에 정확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굴려야 되는 덱스터리티 게임이에요. 그래서 꽃의 달인 이유가 뜨면서 룰 너무나 쉽고 그냥 딱 했을 때 머리 쓴다기보다 이거 막 정신없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덱스터리티 게임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이제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각 플레이어마다 놓고 빨간색 둘, 녹색 둘, 파란색 둘 이렇게 놓고 이것의 위치가 이제 문제 카드마다 그냥 변화무쌍한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맞춘 사람이 점수 카드를 획득하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페스타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험해보시고, 이게 또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굴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굴리다가 나는 이걸 그냥 파란색을 밑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옆으로 굴러가 버린다든지 막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이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즐겨보시고, 이런 편안한 파티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다음 게임 팔딱팔딱 생선 가게입니다. 요것도 이제 만두 게임즈랑 아스모디부스에서 즐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스타 행사가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행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앞서서 소개했던 그런 쉬운 게임류, 덱스터리티 이런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신선한 게 뭐냐, 이거 정말 리얼하게 생겼죠. 이거 진짜 생선. 왜 팔딱팔딱 얘기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스위치를 딱 키면은 이게 움직여요. 막 잉 하면서 생선이 이게 움직여요. 그 우리 예전에 뭐지? 필통, 그 네오프렌 필통 같은 그런 재질인데 안에 모타가 들어있어서 스위치를 켜면은 얘가 제한 시간 동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 이 협동 게임인데 생선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그 생선을 받은 사람이 내가 앞에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협동 게임인데 이 중앙 보드에 생선을 다 주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뭐 크랩 있고 이렇게 뭐 소라 있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난이도인데 파란색이 쉬운 난이도, 뭐 중간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근데 처음엔 초급부터 해요. 그래서 주문 카드를 딱 펼쳤을 때 이 순서대로 내려놔야 되는. 근데 내가 개 있어. 그러면은 그 예전에 뭐지? 연어 게임처럼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이것도 막 진짜 수산시장 온 것 같아. 딱 개 하면은 그 친구한테 던져서 개를 냈고, 그 다음에 뭐 나 이거 소라 그러면 그 소라 그 친구한테 던져서 이걸 던져야 돼. 이걸 던져가지고 그 친구가 내려놓고 해서 한 칸에 3세트가 차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쌓으면 두 번째 주문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 맞죠? 7개. 1, 2, 3, 4, 5, 6, 7에 7개를 80초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80초 내에 완성해야 돼요. 80초. 그리고 우린 통과했어.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중간 난이도 펼치면 이게 판이 펼쳐집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판 2개를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 난이도는 여기 하나 해서 3개가 더 늘어나고, 완전 난이도 이거 상급자 난이도 하면 이쪽까지 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가 더 펼쳐지는 거죠. 보드가. 그래서 총 13개였나? 그렇게 깔려야 돼요. 시간은 20초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80초에서 100초, 120초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카드가 더 많아지니까 더 정신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게, 이걸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팔딱팔딱 그냥 막 던지면 안 되고, 던졌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놓치면 벌칙 있고 페널티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카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뭐 해준다든지 약간 이런 요소들도 있어요. 협동 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벌칙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벤트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벤트 카드들이 나오면 또 이런 거 행동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앞서 설명했던 것들이 약간 덱스터리티의 신나는 파티인데 대결 요소였다면 이건 협동 게임이라서, 이건 협동 게임 그렇잖아요. 서로 남탄하는 맛도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 시간도, 이거 아까 80초라고 했잖아요. 시간 조절도 자기가 안에서 돼 있고, 라스트 10초가 되면 또 카운트가 울려요. 딱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때 그 폭탄 돌리기 할 때 그 긴박감? 그런 맛도 있어서 이거 굉장히,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냥 어떤 느낌인지 확 감 오실 겁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나 이거 다음에 이거 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거든요. 팀워크 대결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레크레이션 이런 곳에 MT 같은 곳 가서 팀전 대결하면은 좀 재밌게 쓰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피나콜라 다이스입니다. 자, 피나콜라 다이스 이거 행복한 바오밥에서 출시되는 게임이죠. 이 가격이 지금 페스타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사이트 내에서는 33,300원 나왔지만 아마 페스타 공개 가격은 이거보다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트 가격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사위 던져서 하는 야찌라고 하죠. 주사위로 족보 만드는 거. 주사위가 5개가 있는데 5개 주사위를 던져서 1에서 6까지의 숫자 조합을 3번 기회가 있습니다. 3번 동안 던져서 그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있습니다. 4 곱하기 4의 배팅판이라고
배팅판이라고 해야죠. 배팅판에 맞게끔 놓는데 요게 25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팅판이 무조건 이렇게 16개가 아니고 랜덤으로 25개 중에 섞어가지고 16개를 쓰기 때문에 뭐 이건 매판 달라지는 조합이 있고, 이 게임의 목적이 첫 번째는 빙고를 만들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러면은 쉬운 조합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보시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놓을 때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만큼 다른 사람이 먼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한 자리 있는 거 누가 놓잖아. 그럼 그거 못 밉니다. 알박기가 돼요. 알박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빙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럼 빙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무한정 돌아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수제입니다. 실은 점수가 20점 이제 먼저 먹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로 세로 대각선 만들면 즉시 승리, 내 마을에다가. 근데 이게 아니라 놓을 때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 3 적혀 있죠. 1 적혀 있고. 그러니까 쉬운 판은 아무래도 점수가 낮고 조금 만들기 어려운 조합,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5개를 던지는데 주사위 5개가 다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포커 같은 거, 파이브 포커 이런 거는 되게 어렵죠. 뭐 그런 거는 4점, 최고점이 아마 4점이었던 것 같아요. 4점, 5점 뭐 이러고, 보통은 2, 3점, 쉬운 건 1점 이렇게 주는데, 이제 그런 점수는 적긴 하지만 이게 또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조합이 어딨어, 이렇게 4 곱하기 설 때 내가 여기다 놨어. 내가 여기다 놓고 다음번에 말을 많이 이쪽에다 놓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대각선 다 포함해서 내 기존의 말이 있었으면 추가로 1점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여기 있었어. 이렇게 세 곳에. 뭐 이게 빙고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세 곳을 놨을 때 내가 다음번에 여기에 놓으면은 추가로 여기 있는 말들 때문에 3점을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빙고로 역전각도 나오긴 하지만, 빙고를 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20점 만드는 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수월하고 그만큼 상대도 20점 먹기 쉽고, 그리고 여기다 놓으면은 내가 20점을 빨리 먹을 것 같은데 또 상대가 저기 놓으면 빙고 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맞긴 해야 되고, 그런 재미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코스터가 보통 이제 뭐 이거 이게 AA는 이제 숫자 똑같은 거 4개라는 거죠. 이건데 두 자리가 있는데 뒷면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코스터 판이 앞면은 뭐 하나짜리, 뒷면은 2개짜리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좀 조율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또 괜찮더라고요. 2명이서 하면 이제 다 하나짜리로 뭐 대결을 한다든지, 4인이서 하면은 뭐 다 2개짜리로 대결을 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밸런스는 잘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사위 조합도 어려운 조합은 없습니다. 그냥 뭐 합계 이런 게 또 많더라고요. 합을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뭐 5개, 4개.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라고 해봤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풀하우스. 근데 풀하우스도 이제 우리가 포커를 조금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룰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족보 없이 연속 숫자냐, 풀하우스냐, 뭐 똑같은 숫자 몇 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그리고 아니면 홀수만이냐, 짝수만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어쨌건 기회는 3번 던져서 내가 조합을 만든다. 물론 3번 동안 내가 뭐 킵했던 주사위를 또 써도 되고, 아니면 킵한 거는 안 던지고 나머지만 던져서 조합 만들어도 되고. 물론 일러스트가 상큼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페스타 행사장에서 보면은 뭐 웰컴 드링크로 피나콜라가 이제 칵테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칵테일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바오밥 부스 가셔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게 드링킹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나콜라 나이스 파티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다음 게임은 도가비 해변입니다. 도가비 해변은 여기 있죠. 라이너 크니지아의 최신작인데요. 이게 이제 코리아 보드 게임즈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오리지널 게임입니다. 요건 여기 설명글에도 나와있듯이 루미큐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에요. 왜냐면 방식이 조금 닮았습니다. 막 뭐 루미큐브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루미큐브 재질의 이런 플라스틱 조개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숫자 칩을 각자 개인판에다 놓고 이 숫자 칩을 먼저 다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방식이 약간 루미큐브랑 닮아서 서로 쟤 몇 개 남았구나, 심지어 이건 패가 보입니다. 몇 개 남았구나가 보이고 손패를 다 터는 그런 짜릿한 쾌감이 루미큐브랑 닮아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고, 하지만 루미큐브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룰이에요. 왜냐면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색깔별로 뭐 빨간색, 녹색,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안 쓰는 줄이 있어요. 뭐 빨간색과 이 보라색, 이 사이드 줄은 2인일 땐 안 쓰고 뭐 3일 땐 어디만 쓰고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쓰는 줄이 다르고, 대신 숫자는 다 들어갑니다. 0에서 17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조개를 놓고 타일을 내려놓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내려놓을 때 내 턴에 하나 내진 2개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최대 2개까지 내려놓을. 그런데 내려놓는 조건이 아무 데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조개의 좌우 혹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15 같은 경우 위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러면 위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개 옆에다가 붙여 나가야 된다. 굉장히 좀 재미난 포인트인 거고, 그럼 이 4개는 어떻게 나냐면, 게임 초반에 게임 시작할 때 이제 각자 플레이어가 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각자 하나씩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스타팅을 할 건지
건지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패를 보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 놓고 놓는 거라 이 스타팅 지점은 아무 데나 놔도 돼요. 이 스타팅으로 처음 세팅하는 거는 그냥 붙여있지 않아도 되고 이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붙여나가게 되는데 재미난 점은 하나 내지 두 개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달아서 내가 이렇게 뭐 붙여나갔어. 오름차순으로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칩을 상대편한테 줍니다. 이건 내가 진짜 좀 똥패 같아. 그런 걸 왼쪽한테 넘기는 그런 수도 있어서 초반에는 하나씩 놓다가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두 개 내놓을 때 한 번에 두 개 넣는 그런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개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조개를 놓게 되면은 요거 이제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아까 시작 포인트 때처럼 그래서 그런 보너스 액션들이 살짝 좀 재밌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불가사리 요건 이제 조커죠. 조커 같은 숫자가 있어서 재미나게 루미큐브 때처럼 이게 주황색 7, 9에 다는 주황색 8인 거잖아요. 내가 주황색 8이 있어. 주황색 8을 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좀 루미큐브랑 닮았죠. 그런 게 닮아 있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한 패를 다 내려놨을 때 내 손에 있는 숫자 칩의 숫자만큼 마이너스 불가사리는 굉장히 높은 20점이었나? 마이너스가 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써야죠. 조커를 그렇게 돼서 손패를 최대한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게임이고 보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드가 앞면은 이렇게 좀 붙어있는 면이 좀 다르기도 하고 뒷면은 지금 이런 거는 조개가 혼자 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녹색사 놓으면은 그냥 조개 액션 아무데나 놓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녹색사 가져가서는 굉장히 유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뒷면으로 놓으면은 이제 비면이라고 하잖아요. 비면은 조개가 이 조개면이 앞뒤로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개면이에요. 이렇게 삼같이. 그래서 여기 놓고 여길 놔야 이걸 먹을 수 있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거 눈치 싸움이 되는 거죠. 나는 녹색 싸움이 있어. 근데 내가 먼저 내면은 빨간색 싸움이 먹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는 그런 눈치 요소가 생겼고 그리고 조금씩 더 지나서 이게 이제 편지 규칙이라고 해서 무유리병에 이렇게 룰들이 생기는데 이걸 잘 섞어서 아까 이 트랙 여기다가 놓습니다. 아까 그 룰들을. 그러면은 두 개 연달아서 놓을 때 왼쪽 사람한테 그 하나 준다고 했잖아. 이 룰 대신 여기에 놓는 편지 룰이 적용. 그러니까 이 액션이 5개가 어떻게 줄마다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뭐 리플레이성 당연히 달라지고 그리고 2줄의 콤보랑 2줄의 콤보가 또 달라지는 거죠. 효과들이. 그래서 그런 좀 상급자 룰로 하면 완전히 진짜 뭐 전략적인 게임으로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루미큐브의 그런 냄새 스멜은 나요. 뭔가 손패 털어야지 뭐 내가 이제 할 거 없으면 먹기도 하고 근데 이거 먹는 것도 좀 재미난 게 하나씩 쪼잔하게 먹잖아. 그냥 2개씩 먹어. 먹는 것도. 그래서 내가 할 거 없으면 2개를 먹고 내려놓을 때는 1개 내지 2개까지 내려놓을 수 이런 식으로 되고 루미큐브 좀 내가 막 한 번에 막 탁탁탁 붙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나씩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이제 상급자 가면은 이 편지를 보고 그거를 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써서 콤보를 좀 터뜨리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비 해변 오리지널 게임이고 아마 해외 출시 목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국민 게임 아닙니까 이제 그 루미큐브 루미큐브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으로 잘 노린 것 같은데 그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자 다음 게임은 기린기린입니다. 역시 기린기린 역시 아직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나온 요거 이제 쇼츠 페이지 릴스 페이지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거 뭐 온라인 보드게임 아레나 자주 하시는 분은 그 아레나에도 있어서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데 게임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해야 할까요? 재밌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카드를 못 내면은 져요. 그러니까 카드를 어쨌든 낼 수 있어야 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야찌 그 피나콜라 다이스처럼 여기 판들이 이렇게 족보를 놓는 곳들이 있어요. 뭐 여기는 아무거나 3개 놓는 거, 뭐 4개 포카, 여기는 뭐 3개 똑같은 숫자, 이건 페어로 놓고 이렇게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놓으면 여기 있는 사과를 먹기도 해요. 사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 이론 사과. 그래서 사과를 먹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누군가가 논 자리에 또 놓으려면은 그 족보는 같대 더 센 걸 놔야 돼요. 세다고 하면 이제 숫자가 높은 거죠. 그래서 2개짜리 자리에다 놨다. 근데 2 자리, 2로 놨어. 그러면 나는 3을 놓을 수 있고 남 사람은 4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 내든 2장 내든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재미난 건 내 손패를 못 내면 지기 때문에 내가 한 장씩 내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런데 족보가 센 거 있잖아요. 뭐 사과를 많이 주는 곳은 막 3장을 내고 뭐 4장을 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최소 3장 내야 주죠. 이런 거 2장 내는 건 사과도 안 줍니다. 카드는 낼 수 있지만. 근데 사과가 뭐냐면 내 턴이 됐을 때 내가 내고 싶지 않아. 그럼 사과를 내. 그러니까 약간 한 턴 패스해 주는 거죠. 한번 보고 가고 싶어. 상대편의 패드를. 왜냐면 내가 높은 카드니까. 아니면 내가 낮은 카드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제가 어떤 조합으로 낼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쓰임새, 사과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짠타로 1-2장 내는 전략도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최대한 뭐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 패를 냈고 사과를 가져와서 나중에 정말 버티기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반 가면은 사과 안 쓰다가 나중에는 사과 냅니다. 나 내고 너 내고 누구 내고 나 내고 너 내고
누구 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사과 먼저 떨어지고 내가 낼 카드도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이 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래 버티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합니다. 근데 뭐 이게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제가 뭐 몇 번째 지금 중반부에 소개를 했지만 게임 자체가 어렵지 않고 파티스러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카드 게임이지만 저 사과를 먹을지 그냥 하나로 카드를 벌릴지, 왜냐면 한 장 내고 버티나 많이 냈다가 사과를 갖고 있다 버티나 이제 그건 똑같이 한 턴 버는 건데 이 사과를 언제 쓰는, 그러니까 후반에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초반에 쓰느냐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뭐 아레나에서도 지금 뭐 10분 15분 30분이지만 10분 내로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되게 빨리 자주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이라서 스겜 느낌으로도 돌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클라이밍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만두 게임즈 이거 아마 페스타에서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깔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체험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즐겨보시면은 한 번만의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예, 이상 기린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든러쉬입니다. 가든러쉬 역시 이제 페이지를 받았어요. 이거 아스모디 코리아 그 상세 페이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2인 대전입니다. 2인 전용이에요. 2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요게 이제 저희 우주TV 영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테트리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블럭이 요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 줄로 내릴 수 있는, 얘가 가져가면 일로 붙고,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이걸 마주 보고 채소를 가져오는데, 채소를 가져오거나 정원에 토큰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배치된 토큰을 가지고 점수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선착순 점수 게임이라서 점수를 많이 먹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수를 먹냐면은 이렇게 각 채소마다 패턴이 있어요. 당근은 뭐 이렇게 대각선, 물론 리버스 돼요 거울로, 그리고 가지는 이렇고 토마토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뒤집어진 만큼 점수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4개를 뒤집던지 아니면 2개를 더해서 6점을 뒤집던지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토큰을 가져올 때 이게 앞면은 2개가 있고요, 채소가 뒷면은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토큰을 가져올 때 그 해당 줄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2개짜리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교롭게 진짜 이 감자를 꼭 써야 되는데 이 줄이 아니야, 막 이런 곳에 놔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 곳에다 놓을 경우는 뒤집어서 한 번만 쓸 수 있게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우선 첫 번째 재밌고요. 그래서 어쨌건 배치를 해서 각 채소에 맞게끔 뒤집어서 점수를 먹는 거고, 1개짜리가 뒤집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다시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2개, 1개, 1개가 채소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모양이니까 이걸 리버스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뒤집으면은 1개짜리는 사라지고 2개짜리는 1개짜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는 3점이 먹는. 그래서 점수를 먹는데 이게 점수가 또 재밌는 게 건너뛰는 거예요. 같은 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 둘 셋 하고 건너뛰는 요소가 있어서 서로 핑퐁이 된다. 뒤에서 따라왔을 때 그런 게 있고, 이런 이제 도구칸 타이밍이 또 재밌는 게, 도구칸에 멈추면 게임판에 이런 4가지의 기능들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토큰을 한 번 더 가져온다든지 수확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채소 토큰 뒤집는 거, 이거는 뭐 내 거 뒤집으면 하나짜리를 2개로 늘린다든지 상대편 거 2개를 하나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갠세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토큰을 옮긴다든지 이런 4가지의 기능이 이건 박혀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박혀 있는데 도구 칸에 멈췄을 때 가리지 않은 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좋은 거 같아, 여기다가 토큰을 안 내려놓고 도구 칸을 이용해서 계속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맞게 되면은 이제 못 쓰는 거.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판에서는 4개밖에 없지만 조금 상급자가 가면은 새로운 도구들이 추가돼요. 새로운 도구.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도구들이 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채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구 타일로도 나와서 저 도구 내가 가져와야지 하고 가질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집어서 여기 있어 이 두더지로 상대한테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이 두더지는 뭐냐면 그냥 상대편을 막는 거야. 가지 이 6점짜리 노리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제 두더지 하나 놓으면은 이 미치는 거지. 그래서 두더지 하나 박히면은 못해요?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 이제 도구칸 가면은 상대편한테 이제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구를 멈추면 이런 능력, 도구 능력을 쓰는 거 대신 내가 있는 두더지 하나를 상대편한테 보낸다 해서 굉장히 조금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인터랙션이 있는데 퍼즐 느낌의 인터랙션이라 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테트리스 막 줄 상대한테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석 게임 막 서로 터트리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실시간으로 막 보면서 저 타입 이렇게 줄이 내려오는 걸 같이 쓰잖아요. 이걸 보고 얘한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내가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이게 밀려요. 하나를 얘를 가져오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그대로지만 얘네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뭐 그런 줄 겐세이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아리까리하게 진행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상급자 도구까지 들어가서 즐기면은 굉장히 좀 치열한 재미가 있어요. 40점까지 도달하면 승리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2인 전용 커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커플인데 인터랙션 어느 정도 좋아한다, 서로 막 공격받고 방해받고 이런 거 좋아한다면
하면은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보드판이 이게 자석이에요. 그 플레이트 또 특유의 있잖아요. 저 탁탁탁 하는 것처럼 플레이트 건 아니에요. 플레이트 건 아닌데 요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박스 뒷면이 점수판이고 얘네가 자석이라서 판을 펼쳐서 딱 빠지면 얘가 보드판이 되고 뒷면은 점수판이 돼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 그것도 장점인 거. 예, 이상 가든 러쉬였습니다.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은 역시 행복한 마법에서 주시는 가들링입니다. 가들링 역시 가격 59,000원으로 나와있지만 59,000원이 아니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요것도 가든 러쉬랑 비슷한 뭔가 테트리스 느낌이 있습니다. 조각 맞추기인데 어떤 게 더 더해졌냐? 푸시올락. 그 돌팔이 약장수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패밀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 이유가 이제 푸시올락. 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더 뽑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재미를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타일이 길쭉한 타일인데 보석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보석을 뽑아서 내 앞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이 닿으면 요게 1점, 뭐 요것도 2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돈이 됩니다. 게임 중에서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서 중앙에 처음에 이렇게 세팅한 뭐 4원, 7원, 10원, 14원의 보석을 가지고 그 하나의 그 크리처만 데려있어. 하나만. 그래서 당연히 14원짜리면 이제 주변에 보석들도 많이 그려져 있고 좀 좋은 애들이라서 그런 걸 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4원. 아니면은 이제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기본 뭐 돼지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건 뭐 많이 뽑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돌팔이 약장처럼 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개를 갖고 시작하는데 노움이 6개, 그러니까 5개까지는 안전해요. 근데 6개가 되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하나에 2개짜리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하나가 그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뽑다가 보면은 이제 한 4개 정도 되면 쫄리는 거죠. 4개 정도 되면 다 2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멈출 거냐 말 거냐 해서 멈춰서 그럼 거기에 있는 이 보석 조합 개수를 가지고 또 가져와서 계속 엔진 빌딩처럼 불려가지고 또 뽑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돌팔이의 퍼즐 버전 느낌이기도 하고 타일들도 크리처도 그냥 옆에 보석만 있는 게 아니고 크리처들도 능력이 있어요. 정원사 같은 경우는 보석 하나가 이렇게 트리플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 있으면 이쪽에 3개짜리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3개가 되는 거 있고 얘 버디 같은 경우 이게 조커예요. 조커 보석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버섯돌이는 여기랑 이쪽이랑 완성하면 요게 보너스인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붙이면 바로 3개고 얘는 보너스로 붙이면 3개가 되는. 그리고 황금돼지는 돼지 3개 만들면 돈 하나 더 주는, 돈 하나 그냥 코인 하나 더 주는 그런 효과가. 유니콘은 이게 이제 타일을 한번 놓으면은 못 바꾸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이거 여기다 놓을 걸 하는 경우가 꼭 생겨요. 그때 이제 유니콘은 옮길 수 있는 그런 요소고. 그 다음에 드래곤은 굉장히 강력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드래곤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움을 빼줍니다. 노움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뭐 돌팔이에서 꽝꽝 나면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노움은 뭐 기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맞춰야 돼.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17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20점짜리였나? 그래서 2 이상 보석을 한 번에 딱 만들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14 정도 됐을 때는 어딨어 아까 14원이잖아요. 이때가 되게 재밌는 게 14원으로 이걸 살지 아니면 내가 2개 정도만 더 뽑아서 3개 만들면 끝나잖아요. 17점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돼요.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무모하게 막 뽑아가지고 역전의 그림도 나오는 좀 그 맛이 돌팔이랑 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있어. 페스타에서 이거 미션 타일 미니 확장이 있다고 해요. 미션 타일을 받아가지고 미션으로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요게 이제 확장으로 들어있어요. 이거 받고도 즐기고 또 상급자룰로 뭐 연못 이렇게 가운데 구멍 만들면 돈 더 주는 그런 좀 조합을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좀 만들었을 때 보너스를 더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게임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후반에 설명드렸지만 그냥 뽑아서 타일 붙이고 거기에 연결된 보석 개수만큼 돈을 가지고 다시 또 타일을 사고 또 뽑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타일 뽑아서 만드는 것도 동시 진행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뭐 물론 제 터지는 거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번씩 서로 잡아주면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서로 동시 진행으로 할 수 있어 게임이 굉장히 쾌적하게 또 흘러가는 장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올러 그 다음에 선착순 게임 그런 거 쫄리는 맛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 가들링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소개할 게임이 많네요. 다음 게임은 던전밥입니다. 몬스터를 먹자죠. 몬스터를 먹자 보드게임인데 요게 이제 원작이 원래 있었어요. 몬스터 메이커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몬스터를 먹자라는 테마가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변경됐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게임 아니에요. 몬스터를 먹자라는 테마가 들어가서 나온 게임인데 잘 어울려요 진짜. 그리고 몬스터를 먹자라는 만화를 보셨다면은 굉장히 오히려 좀 더 잘 녹아드는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대결 게임이거든요. 서로 대결 게임인데 자신들의 파티원을 가지고 데려 들어가서 몬스터를 먹자 이 만화 자체가 그거잖아요. 던전을 지배하는 자가 뭐 모든 것을 다 준다.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예언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던전에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총 5장의 파티원들을 데리고 가요. 각 플레이어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팀원, 그러니까 만화의
만화에 나오는 그 파티원들 5명을 고정팟으로 데리고 가는데, 게임을 이제 많이 해보셨다면 이제 드래프트도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얘 필요하지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만화를 좀 보시면 녹아들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5명의 파티를 데리고 파티를 들어가는데, 파티가 이제 저층부가 있고 고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있어요. 2번. 이 파티 내려가는 느낌이 그 원덱 던전 같은 느낌처럼 가요. 5장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손에. 저마다 손에 5장이 갖고 있는데, 그 손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20 써 있는 게 던전을 내려가는 그 뭐랄까 진행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충부를 갈 때 이게 100이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되면 이제 저충부 보스를 뭐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를 또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100이 돼서 보스를 처치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총 100, 100에서 200의 완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근데 이 카드를 내려놓으려면 내 턴에 이제 선택을 해요. 탐험을 할 건지 조달을 할 건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조달이라고 하면은 좀 이 게임에서 가장 좀 재미난 템을 할 거예요.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조달을 하면. 그래서 조달을 할 건지 아니면 탐험을 할 건지인데, 탐험을 할 때 내 턴에 탐험하기 전에 이제 누군가들이 이제 방해 요소가 있어요. 서로 인터랙션 있어요. 카드 있죠. 몬스터들 조우 카드를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우 카드가 날아가면 탐험을 하기 전에 그 내가 조우한 몬스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충부, 그 신충부입니다. 그래서 저충부에 이게 보스들이고, 고충부 보스, 저충부 보스인데 몬스터들이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충부에 지금 조우하는 몬스터는 얘를 싸우겠고, 그러면 공격력이 지금 9가 넘어야 되는데, 내 5명의 파티원 중에 가지고 9가 해당되는 만큼 소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몬스터 조우한 몬스터를 처치하고 내 손에 있는 탐험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건, 그렇게 한번 소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회복을 하려면은 갖고 있는 이 식량 토큰을 내야 돼. 식량. 그런데 이 식량을 내야 내가 회복이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조달을 해서 식량 토큰을 얻거나, 재미난 거는 이게 이제 이 테마가 잘 녹아 있죠. 몬스터를 잡는 것들은 이 몬스터의 체력 수치만큼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수치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서 뭐 공격력 근접인데 주사위 몇 개 던지고, 아니면 마법사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많이 던지긴 하는데 이 마법력이라는 이 지팡이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법력을 쓰고 주사위를 던져서 어쨌건 마법사건 전사건 숫자 수치가 이걸 넘어가면 얘를 우선 잡습니다. 이 뒤부터가 재밌어. 잡고 난 뒤에 몬스터를 이렇게 뒷면 요리예요. 이게 요리거든요. 근데 이 몬스터 카드의 앞면은 어딨어? 이 몬스터 카드가 이렇게 있고, 9가 되면은 몬스터 10이라고 적혀있죠. 이 10만큼의 조리를 또 한 번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소진되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파티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까지 다 포함해서 10이 돼야 되는데, 이때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던져요. 이거는 뭐 2개를 던져요. 그러니까 주사위 2개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팀원들의 조리력을 더해서 이 숫자가 되면은, 이 뒤집으면, 이 몬스터를 뒤집으면 이렇게 요리가 돼요. 그럼 여기 있죠. 이렇게 식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량 토큰만큼 아까 말한 소진된 애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승점이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몬스터를, 약한 몬스터만 잡아서 빨리 달성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센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 고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식량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뭐 센 몬스터를 한 번에 우리 애들 많이 데리고 가서 좀 주사위 잘 터질 것 같은 마법력 같은 쓰는 애들, 이런 것들 터트려가지고 잡던지, 이런 전략이 좀 있고, 그리고 재미난 점이 조우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많이 갔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막 몬스터 많이 날려서 방해하고 싶지만, 조우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몬스터 조우 카드가 내 앞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친구한테 조우를 못 날립니다. 바꿔 말하면 조우 카드를 내가 나한테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픈된 몬스터가 약한 몬스터야. 그러면은 내가 조우를 앞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눈치가 좀 재밌게 흘러가고, 몬스터를 놔서 조우하고 잡고 나면은 탐험 하면 이제 내 손에 갖고 있는 5장 저마다 갖고 있거든요. 그 탐험 카드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이렇게 진행도를 달성하는데, 근데 이 탐험 카드 자체에서도 어떤 카드를 소진시킨다거나 뭐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턴이 다 끝나면 이제 손이 5장이 될 때까지 리필을 받는데, 그 리필 받는 거 중에서도 이벤트 카드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 또 이벤트를 같이 처리하고, 그래서 진짜 만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덱 던전과 같이 주사위를 던지지만, 이거는 파티원을 가지고 아예 대결을 한다는, 그러니까 원덱 던전은 그냥 혼자서 내가 뭔가 레벨업을 하는 재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티원을 가지고 내가 꾸려나가서 어떤 아이템을 갖추고 뭐 누굴 잡아서 식량을 하고 누굴 소진시킬지 하는 고민에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고정팟 말고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성향에 맞게끔 드래프팅을 하는 좀 그 재미가 좀 있어요, 더. 근데 물론 너무 막 비대칭적으로 막 전사만 데리고 온다든지, 막 나는 요리력만 키운다든지, 좀 이건 너무 비추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야 되지만 캐릭터 좀 애정이 가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와서 좀 하는 재미도 있고 해서, 던전밥 만화 보신 분들은 진짜 재밌게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던전밥이라는 만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즐기셔도 테마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보시고 오히려 던전밥이라는 만화를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화가 진짜 명작이에요. 우선 던전밥, 이건 좀 별개지만 게임하고,
하고 던전밥이라는 만화가 되게 진짜 그 있잖아요. 재밌게 시작해서 점점 스토리의 그 복선들을 다 회수하고 끝나는 진짜 명작이라서 만화까지도 보시면은 또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상 던전밥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이제 꼬마 알케미스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알케미스트 이거 알케미스트 정말 명작이죠, 명작. 그런데 명작인데 뭐가 아쉽냐? 조금 어려워요. 초반에 즐기기엔 이게 이제 막 일꾼 놓고 해서 순서대로 막 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액션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다 사라지고 알케미스트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이거든요. 결국 내 게임판 가림막에다 두고 어떤 재료의 조합을 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조합의 수식을 찾아내는 디덕션 게임이에요. 추리 게임이에요. 추론 게임. 그래서 뭐 얘랑 더해졌더니 이게 나왔다 하고 나는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그리고 상대편은 또 상대편이 알고 있는 조합을 알고, 그래서 이걸 빨리 수식을 찾아내는 그런 누가 빨리 찾냐 하는 디덕션의 맛이 있는데, 이 꼬마 알케미스트는 7개의 좀 비밀 상자를 둬서 단계를 뒀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6개의 재료를 조합해서 내가 만든 약품을 가지고 공용 보드판에 있는 손님들한테 네가 만든 물약을 팔면은 돈을 버는데, 이렇게 앱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2개를 탁 찍으면 이 물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불꽃 물약을 원하는 손님이 나오면은 내가 다시 이 재료 조합을 통해서 그 친구한테 주면은 돈을 받아서 게임이 끝나면은 그 돈이 곧 승점이라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승리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루트예요. 그 우리가 이제 알케미스트 때 했던 것처럼 막 뻥카를 쳐가지고 내가 논문을 갑자기 점수를 먼저 먹기 위해서 놓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해서 그게 틀리면은 뻥카를 하면 그 사람 페널티 있고 막 이런 개념은 없어졌어요. 그냥 그 게임 말고 알케미스트의 그 핵심 메커니즘, 재료 2개의 조합을 통해서 요게 나왔을 때 몇 개까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건데 그럼 나머지는 이거겠구나, 약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요소를 담았고, 그거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7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클리어할 때마다 이렇게 열쇠 스커를 붙이면 2단계 punk트 열고, 열쇠 3개 붙이면 3 열고 4 열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 꼭 뭐 이거 뭐 레거시냐, 뭐 그러면 한 번 가면 못 돌아가냐, 그런 레거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훼손시키고 하는 레거시는 아니고, 그냥 내가 2번 구성물을 2번에다 넣어놓고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약간 1번 처음 즐겼던 거 튜토리얼 즐기고 나는 다 알아, 그럼 그냥 아예 다 까셔서 그냥 뭐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다 까셔서 그냥 7번 구성품 풀 세트로 해서 즐겨도 돼요. 앱에서 애초에 몇 단계를 즐길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아예 그 설정 자체에서 이걸 시나리오 순서대로 안 가고 그냥 다 해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난이도에 맞춰서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즐기시는 분들은 처음 즐기다 보면은 점점 그 알케미스트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조합판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알케미스트의 매력적인 요소 있죠. 그 선착순, 나 이 조합법 내가 알아냈어 라고 하는 그런 선착순 요소들도 담겨져 있어서 게임이 조금 풍성해집니다. 근데 풍성해지는데 너무 어렵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봤자 아까 말한 처음에 있는 알케미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이 게임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알케미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알케미스트 하고 나면 이제 왕의 골렘인가 확장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래서 알케미스트를 아예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알케미스트 하고 나서 이거 알케미스트가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알케미스트 하시는 분들이라도. 왜냐면 알케미스트가 일꾼 놓기 요소다 보니까 그 뭐랄까 3, 4인 정도 돼야 이제 알케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베스트 4까지 나왔지만 2명이어도 그냥 이거는 합니다. 그러니까 2, 3인 사람 적어도 리틀 알케미스트 할 수 있어서 되고, 오히려 이 알케가 사람이 4명 정도 돼야 좀 재밌는 느낌? 왜냐면 서로 블러핑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별로 없어서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인원수 적으면 더 요것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해금 요소들에 따라서 이제 뭐 재료들도 더 생겨나게 되고, 손님들도 더 늘어나게 되고, 뭐 추가 요소들도 생기게 되고, 아까 말한 액션이 재료 타일 가져와서 뭐 재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증명하는 그런 요소들도 생겨서 좀 풍성해집니다. 디덕션류 좋아하시는 분들 유튜브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은 저희가 이제 우주TV에 저희가 여러 보게 넣었으니까 자세한 구성품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방식이 뭐 앱이 진짜 잘 됐어요. 앱이 한글어 지원뿐만 아니라 음성 지원까지 되고, 그냥 룰북을 볼 필요 없다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앱 켜서 하나씩만 따라가면은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아예 알려줍니다. 아예 튜토리얼 자체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요거 그냥 아예 앱과 함께 즐기시면 너무 좋은 게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세티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지금 이번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오픈런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세티 어떤 게임이냐 뭐 많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아실 거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아마 이제 페스타 이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상이 페스타 이후에 올라갈 것 같고, 어떤 게임인지 설명드리면 게임이 난이도가 뭐 마지막에 설명한 만큼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게임들하고는 뭐랄까 갭차가 있어요. 앞서 소개한 거는 진짜 패밀리 느낌이라면, 이거는 패밀리 느낌보다는 유로 게이머들
게이머들이 정말 열광하는 좋은 게임이다. 이건 뭐 수상 소식도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판이에요. 판이 있고 요게 이제 돌아갑니다. 판이 3개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 겉에 면, 2개면, 3개면 이 3개의 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위치가 달라지고 지구의 위치가 중요해요. 요게 지구인데 이 지구의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 있는 행성계처럼 지구에 가까운 행성들 그 다음에 점점점 멀어집니다. 뭐 수금지와 목토천행 그 순서대로 멀어지게 되고 이 게임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외계 타일들입니다. 여기 처음에 이렇게 뒤집어져요. 2개가 총 5개의 외계인이 있는데 이게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외계인의 그 별 카드들 플러스 기능들 좀 게임의 변주를 주는 MSG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외계인들 2개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럼 이 외계인들이 언제 공개되냐면 3가지의 조건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빨간색은 우선 어떤 거냐면 송신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지구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이 빨간색 액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신을 쏘면은 레이더를 띠디디디디 쏘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 토큰을 가져와서 가져온 만큼 내가 갖고 있는 토큰으로 메꿉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토큰으로. 그래서 이 주변이 영향력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라도 가득 찼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토큰들 중 주인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빨간색 혹은 뭐 다른 보상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빨간색 이런 거. 이렇게 빨간색 논 사람은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전파에 관련된 게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뭐냐면 지구가 여기서 송신을 쏘는 거는 아까 탐사선이 노컨 말고 관계없어요. 그냥 이 지구 기준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에다 쏘기도 하고 지금은 지구가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쏘겠죠. 이 5개의 기준. 그래서 5개가 차면은 영향력을 계산하는 거고 탐사선은 여길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처음 쏠 땐 지구에서 쏘고 그게 이제 요 액션. 그래서 지구 발사하는 액션이 있고 이동하는 거는 이제 이 에너지 토큰으로 프리 액션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멈추고 싶은 혹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위에 혹성들 있잖아요. 행성들이 이렇게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뭐 토성도 있고 막 금성도 있는데 당연하지만 멀리 갈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멀리 이동해서 안착할수록 높고 그리고 그 행성에 도달했을 때 이제 주변에 위성으로 쏠 거냐 안착할 거냐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위성은 조금 에너지가 적지만 뭐랄까 그 위성이니까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내 수입을 늘려주는 효과 좀 소소하지만 그런 느낌이고 아예 안착을 하면은 외계 행성에 딱 착륙을 했으니까 거기서 뭐 재질 검사를 한다든지 막 한다는 테마처럼 노란색을 얻습니다. 표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성으로 날아가든지 노란색으로 논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내 개인판 아까 개인판 어디 있어? 데이터 토큰을 쭉 깝니다. 여기다가 놓고 뭐 놓고 해서 여기에 한 줄의 데이터를 꽉 채우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액션으로 쓰면은 파란색을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송신, 데이터, 착륙 이 3가지에 놓이면은 그 우주인이 딱 공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탁탁탁 채워지면.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럼 발굴하면 뭐 의미 없겠네요? 아니요. 이제 외계인이 여긴 없잖아요. 열리면 뭐가 생기냐? 그 해당 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을 또 생기면은 이 외계인 어떤 곳에든지 놓고 보상을 얻을 수. 그래서 뭐 점수는 낮은 대신 카드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난 카드는 안 가져가는 대신 뭐 점수를 높은 걸 먹을 거냐? 아니면 어떤 보상들을 먹을 거냐 해서 이게 또 외계인마다 다릅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 3개의 코어 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액션들을 넣는 건데 이 액션들을 넣기 위해서는 자원을 잘 굴려야 되는데 자원이 굉장히 짜요. 굉장히 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르낙처럼 자원 관리의 느낌인데 아르낙은 자원이 풍성하면서 쥐어짠다면 이건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핸드카드에 보면 카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게임인데 카드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카드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이게 데이터 표시인데 이게 이제 프리. 내가 카드를 버리면서 데이터 하나가 정말 필요해. 그럼 이거 버리고 이거 쓰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돈으로 3원을 내면은 이 액션을 쓸 수 있는 거, 이 액션. 명성 하나 먹고 요거 송신 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미션. 그러니까 돈으로 이걸 하는 게 실은 가장 좋은 걸 알아요. 가장 좋은 거 알아. 누가 몰라.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리고 카드를 써서 돈을 주는 건 없어요. 왜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카드 프리는 돈 빼곤 다 있습니다. 뭐 에너지를 준다든지 뭐 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주고. 그리고 이제 송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송신을 쏠 때 내가 어떠한 송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 내 카드를 버려서 이 빨간색 지역에다가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구랑은 무관한 거예요. 지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쏘지만 내가 뭐 업그레이드하면 한 번 더 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카드 밑으로 넣으면은 나중에 라운드 끝나고 턴 돌 때마다 수입을 먹는데 얘를 수입 카드로 넣으면은 이제 카드를 더 먹는 그런 효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한 장을 가지고 하나, 둘, 셋, 4가지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다. 그걸 내가 여러 번 잘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굴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원 관리를 굉장히 잘 쥐어짜야 되고 콤보를 잘 쥐어짜야 되고 그리고
재미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내 개인 업그레이드 요런 거. 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게 이제 발사 관련, 요건 아까 행성 착륙 관련, 요건 송신 관련, 여기는 데이터 관련 4가지씩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가져와서 하느냐 이런 또 고민.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점수가 많이 나요. 100점 넘어서 160점, 170점 나는데 이게 또 점수가 뭐 후반에 깜깜이 점수냐 초반에 끝나냐가 아니라 초반에 한 7대 3? 한 8대 2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7, 그 다음에 후반에 3인데 이것도 역전 가능한 점수라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누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런 것들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점수 지금 뒤졌지만 후반에 여기 있는 이 미션들 놓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 후반에 잘 점수 이 미션 타일, 그러니까 끝내기 점수를 높게 먹으려면은 이 승점 트랙 스코어에 이렇게 금색 띠들이 있어요. 뭐 20점, 뭐 50점 이런 식으로 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먼저 돌아야 여기도 먼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은 보시면은 이건 5, 4,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당 먼저 놓은 사람은 5점 먹는 거고 두 번째 놓은 사람은 4점을 먹는 거고, 그래서 선착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좋으니까 이걸 가야지 해도 먼저 이쪽 점수를 도달해야 놀 수 있다. 이런 선착순 요소 있고, 그리고 아까 행성 날리는 거라든지 위성 날리는 것도 먼저 놓으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선착순 요소가 좀 더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뒤치면은 틀렸네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누군가가 이 보상을 먹으면 나는 그걸 먹기보다는 좀 다른 보상을 먹어야지. 왜냐면 선착순으로 먹는 보상들이 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전략이 조금 서로 흩어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달리고 나도 이걸로 달리고 이걸로 달린다기보단 선착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전략들이 서로 달라지는 이 조금 재밌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자원이 이제 돈하고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명성을 써서 업그레이드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자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돈하고 에너지 자원 이 두 개만 있다는, 그러니까 아르낙처럼 막 뭐가 다양하진 않고 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돈이 조금 더 아까 카드를 활용하는데 조금 좋은 요소가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뭐 이동을 한다든지 또 특정 외계인은 카드를 줄 때 돈으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카드를 쓰게 하는 요소들도 있어서 좀 케바케입니다. 케바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돈이 좀 더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막 난 돈 필요해 막 하지만 누구는 또 저쪽에서 난 에너지 필요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도 골고루 좀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인원수에 따라서 2인이면 여기다가 이제 토큰을 놓거든요. 3인이어도 하나 놓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길 지나게 되는 순간 얘네가 아까 말한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토큰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외계인이 나오는 속도가 뭐 4인이건 3인이건 2인이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2인이 좀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2인이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2명이서 즐겨도 외계인이 나오는 그 속도가 좋고 3인도 좋고, 그러니까 2, 3, 4 다 좋더라고요. 4인이면 물론 이제 콤보 터지면서 오히려 시간이 늘어난다?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영향력이 재밌고, 2인인 경우는 좀 쾌적하게 가는 맛이 있지만 이제 이 토큰은 이게 똑같거든요. 2인이건 3인이건 4인이건 놓는 게. 그래서 이게 끝까지 차야 뭐 영향력 이걸 놓고 빨간색을 먹던지 말던지 하는데, 2명이서 채우는 거랑 3명이서 채우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력잼 때문에 4인일 때는 이게 또 치열해지고 2인일 때는 서로 그냥 달리기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외계인의 그런 효과를 쓰는 맛이 좀 다르고 해서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좀 가미되는 맛이 있다. 다시 뭐 설명드리면 뭐 유로 게임 좋아하신다, 전략 게임, 그 다음에 그 자원 치환, 자원 관리 이런 거 좋아하고, 카드, 핸드 관리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핸드 뭐 200장 이상의 카드들이 있어서 매판 할 때마다 좀 재밌고, 그리고 이번에 프로모로 나오는 게 이제 명왕성 프로모가 있는데, 그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해왕성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행성이. 근데 명왕성은 내가 그 카드 놓고 나만 갈 수 있는 나만의 행성이 생기는 카드라 그것도 뭐 재미난 프로모 같아요.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번 페스타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은 여기 이제 태양 밑에 있는 전구, 불 켜지는 전구랑 명성 프로모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오픈런 하시는 분들은 꼭 뭐 성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여러분 여기 세트까지 알아본 페스타의 신작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내일이 페스타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빠르게 빨리 편집할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좀 아쉽지만, 어쨌건 이 게임의 느낌도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맞는 게임일지를 또 소개해드렸고, 또 이제 더 자세한 건 페스타 가서 게임을 즐겨보신다거나 또 보시고 하면은 더 확 와닿고 나에게 맞구나 안 맞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뭐 줄 쓸 건 줄 서시고 체험할 건 좀 체크해 두시고 해서 진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방 계신 분들 페스타 못 오신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요. 이 페스타가 끝난 뒤에 아마 거의 웬만한 남은 게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좀 더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정보를 얻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밑에 더보기에 보드게이머즈 4월호, 그러니까 페스타 특집으로 지금 나온 4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진을 받아보시고 그것까지 한번 보시고 가시면 더 풍성한 페스타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두 즐기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빠.